김혜수 씨, 그리고 이성균 씨, 이혜준 씨, 그리고 이안규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우, 네, 감독님과 배우 세 분이 지금 무대 위에 오르셨는데 포스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연휴, 긴 연휴를 마치고 기자님들 정말 많이들 와주셨는데 김혜수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제작부부의 일정이 하필이면 이 최장 연휴의 마지막이자 또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새롭게 오래간만에, 특히 저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이성균 씨. 예, 연휴 잘 보내셨죠? 정말 출근하기 힘드셨을 텐데 차도 많이 막히고 이렇게 관심 갖고 저희 영화 찾아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임상훈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준 씨. 네, 저는 초대식 검사를 맡은 이희준이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영화 연출을 맡은 이안규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진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미혹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혹의 첫 번째 온리원 캐릭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 씨, 네, 1년 4개월 만에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강렬하게 돌아오셔서 네. 지금 그 예고편과 스틸이 떴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영화 마치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 꽤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벗어나서 어머나 이러다가 예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전작과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라 뭐 처음 해보는 역할이니까요. 네. 어떤 역할입니까? 나현정. 나현정은 뭐 이제 소개됐듯이 조직의 음지의 일을 성장시키면서 기업으로 키워가는 여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음험한 일을 하고요. 비밀스럽고 음험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차갑게 보여지죠. 속을 알 수 없게. 그렇지만 속에는 머리 뜨거운 불덩이 같은 욕망이 있는.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차가움과 뜨거움을 공존해서 가지고 있는 여자죠. 네. 차가움과 뜨거움을 공존해서 가지고 있는 나현정. 네. 김혜수 씨가 왜 대체 불가인지 독보적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캐릭터가 근데 아닌가 저는 싶어요.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는 건 상당히 굉장한 칭찬이죠, 배우에게. 그렇죠. 이제 배우라는 자체가 이제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그 배우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아니면 안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할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이번 작품에 특히 이제 그런 수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 문구에도 그렇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을 있긴 해요. 약간 좀 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네. 우리 이성균 씨와 이희준 씨가 잠시 후에 해주실 거고요. 예. 이성균 씨, 예. 사실 그 여러 작품에서 네.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받고 모습을 받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미혹에서의 캐릭터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날 것 그대로의 변신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다릅니다. 예, 일단 이번 영화를 하게 된 게 그 장르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뭐 이런 역할이나 이런 장르가 저한테 많이 안 주어졌거든요. 들어올 때 해야겠다.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럼 항상 좀 제가 좀 억울하게 당하고 좀 맞고 그런 역을 맡았는데 이번에 많이 때리고 억울하지 협박도 않죠? 하고, 예, 억울한 표정이 별로 없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저희 못 봤어요. 방금 캐릭터 영상에서 억울한 표정을 전혀 못 봤는데 또 새로운 변신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아, 우리 이희준 씨. 우리 뭐 이희준 씨 건드려서 살아남는 진행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보니까 아까 영상 보니까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는, 특히나 연기력과 흥행력을 겸비한 최고의 배우들만 맡는다는 검사 역할 어떠셨나요? 네. 일단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랑 해서 너무 즐거웠고 검사지만 검사와 조직폭력배는 직업상 검사가 더 선인데 여기선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네. 좋습니다. 그 대답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희준 씨의 변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사실 이 세 분의 캐릭터들만 놓고 보면 정말 센 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각 캐릭터들을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특별한 뭐 의도라기보다는 좀 영화에 필요했죠. 필요해서 이게 주 인물들이 이제 개인들의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 서로의 목적이 상대의 덜미를 잡는 어떤 관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정은 뭐 마지막 임무를 하고 은퇴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최검사의 덜미를 잡게 되고, 상우는 현정과 뭔가 함께 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최검사의 흔들림에 뒤흔들리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그 이면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은 되게 사소하고 작은 감정일 수 있는 모멸감이라든가 멸시감이라든가 어떤 배신감들이 서로를 이렇게 올가매는 작은 감정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렬한 캐릭터들이 사소한 감정에서 좀 폭발적인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좀 일으킬 수 있으려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센 캐릭터들이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물고 물리는 캐릭터들 간에 그런 호흡을 보여주시려면 사실 세 분의 연기적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떠셨나요, 호흡은? 김혜수 씨. 저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상대 배우들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전 이번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균 씨 캐릭터가 이제 짧게 소개가 되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봤어요, 그런 얼굴을.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임상은 누가 할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무슨 아까도 제가 이제 저는 속으로 불덩어리를 감추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불덩어리 자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전혀 한 번도 뭐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봐서 굉장히 놀랐고요. 당연히 호흡이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 임상훈과 나연정의 관계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만났는데 많이 만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만나는지 몰랐다가 이제 연기할 때 알게 되니까 우리 너무 조금 만나. 이게 자꾸 더 하고 싶은데 찬스가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렬했고, 희주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한번 직장인 씨? 네네 네.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정반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극단을 오갔죠. 그때는 정말 반듯하고 내 외면이 일치하는 따뜻한 정말 저런 남자라면 누구라도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라는 걸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속물 이상 뭐 이런 건데, 실제 저희가 그 예전에 드라마 하면서 그때는 희준 씨의 또 이제 다른 면을 생각할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희준 씨 악역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나 그 선한 역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악역하는 거 보고 싶어요라고 그때 이후 했는데, 계속 악역을 그렇죠. 그 이후에는 많이 하셨죠. 근데 이렇게 만나서 특히 이제 또 제 캐릭터와 이렇게 굉장히 충돌하고 대립하거든요. 저는 희준 씨한테도 굉장히 또 놀라운 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희준 씨가 가지고 있는 연기의 어떤 그 현실감,
그 현실감의 힘이라는 거 그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 연기할 때 서로 진짜 호흡이 잘 맞을 때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걸 있죠.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네네. 것 같은데 이성균 씨 어떠셨나요? 예, 일단 뭐 성민님이 너무 지나친 과찬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부담되고요. 일단 성민님과 같이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던 게 현장의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직접 상대 배우한테 뭔가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제 자신을 좀 반성케 하고 정말 많이 배운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희준이 씨 같은 경우는 또 학교 후배예요. 학교는 같이 안 다녔지만 저희 학교 때부터 워낙 뭐 연기 잘하는 걸로 그 소문이 났던 친구였기 때문에 옛날 뭐 화차란 영화에서 잠깐 뭐 만났지만 희준이한테도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뭐 미혹 촬영장이 이성균 씨에게는 학교였네요. 배움의 현장이었네요, 정말. 그렇죠.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이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너무 훈훈해서. 자, 이희준 씨, 직장의 신에서 김혜수 씨를 만났고요. 화차에서 이성균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와 캐릭터는 굉장히 달랐을 텐데 어땠나요, 이번에? 뭐 역할보다는 같이 선배님들하고 하는 게 너무 일단 행복해서 무조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김혜수 선배님의 항상 배우는 점은 이 주인공 내 역을 떠나서 이 작품 전체를 따뜻하게 안고 가는 힘이 있어요. 항상 직장의 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성균 형의 또 미담을 또 하나 하자면 갑자기요? 예, 예. 갑자기 예. 예. 제가 막 영화를 처음 아직 연극하고 있을 때 성균 형이 이제 후배들 한 대여섯 명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화차란 영화를 찍는데 이 화차란 소설을 다 사서 읽어보고 오디션을 봐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와, 오디션의 기회를 이제 추천해 주셨어요. 저 먼저 알려주셔서. 그리고 다 모두 다 그 영화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미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매력이 있잖아요. 별로 미담이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사준 게 아니고 책을 사서 보고 여기까지다. 책을 사서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좋았어요. 아니 감독님 너무 좋으셨겠어요. 촬영 현장이 그럼요, 좋았죠. 이렇게 배우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끈끈했기 때문에 역할은 세도 어떠셨나요? 현장 분위기는?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 유명 감독님께서 저한테 고산 날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태프들과 이게 연기자분들을 보니까 이 영화는 너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란 걸 증명하려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나가는데, 희준 씨랑 또 두 선배님도 연기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저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런 슬픈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되게 좋은 얘기인데 이름을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함께 하셨던 감독님 두 분 중에 한 분인가요? 네, 네, 그러면 김지훈 감독님 아니면 이준익 감독님 네 맞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인 걸로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미혹, 영화 미혹의 두 번째 온리원 바로 르와르입니다. 르와르. 미혹이 참 관객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 영화에서 흔치 않은 여성이 중심이 되는 르와르라는 점일 텐데요. 감독님, 여성이 중심이 되는 르와르 미혹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처음에는 대단한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 쓰다가 이렇게 문득 지쳤을 때, 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늘질 때 느와르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수도 없이 멋진 남자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주변의 팜무파탈이나 약간 톰보이 같은 여성 인물 주변 인물들로 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영화 안에서 쓱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문득 그냥 그 장르 안에 있는 서브 플롯을 메인 플롯으로 좀 가져와 봐서 남자 장르로 표방되는 느와르 안에 여성을 던져놓으면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1차원적인, 그리고 좀 멋진 남자들은 많이 봤으니까 멋진 여자 캐릭터를 좀 보고 싶다. 굉장히 단순한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단순한 출발에서
그러면 여자 캐릭터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아마 김혜수 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네. 아무 생각 없이 시나리오 쓰다가 다 쓰고 나니까 이 시나리오를 드릴 분이 없는 거예요. 혜수 이걸 과연 선배님밖에.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떠오르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김혜수 씨밖에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나리오 받고 반대로 김혜수 씨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역할이.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아 이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느낌은 느와르라는 게 시나리오에서도 읽히죠. 근데 이거는 그 느와르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간에 감추어진 욕망과 욕망에 따른 목적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굉장히 좀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딱 보시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얘기가 재밌다. 근데 인물들이 이렇게 쉽게 붙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각각의 캐릭터가 강렬하지만 왜 그 강렬함 뒤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욕심이 나지만 확 부여잡기가 굉장히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망설이셨지만 정말 하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는데 네. 이성균 씨 예. 사실 이성균 씨도 르와르라는 색깔에 참 잘 어울리는 배우인데 그 전에 보여줬던 느낌보다 굉장히 짙어요 이번에. 예. 특히 김혜수 씨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짙게 딱 느껴지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그 상훈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준비는 뭐 모든 영화 다 준비 열심히 하죠. 근데 느와르라는 장르, 뭐 장르에 대한 뭐 준비는 감독님이 뭐 천연 감독님이 이 색감이나 여러 가지를 잘 표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 엇갈린 관계들, 엇갈린 감정들, 그거를 좀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그거에 내면적인 거에 좀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나름 느와르지만 멜로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훈이라는 역할이 고아로 자라가지고 굉장히 결핍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어릴 때 조직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현정과 같이 하면서 그 현정이 베푼 호의를 혼자만의 사랑으로 굉장히 키워가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사랑, 짝사랑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혼자 배신감을 느끼고 어떤 그 감정에 의한 행동을 옮겨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씨는 사실 그 영상 보니까 김혜수 씨랑 서로 대립하는 대적하는 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특히나 아까 보니까 김혜수 씨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네. 그런 씬들이 많더라고요.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남자도 하기 힘든 액션을 선배님이 정말 대단하게 소화해내셨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체력적으로 그리고 저도 혜수 선배님과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죠. 거침없던데. 자, 지금 뭐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액션씬을 찍고 나서 이렇게 김혜수 씨를 이렇게 네. 네, 괜찮으시냐고. 이 카메라에 보여서 거의 실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나 밟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 아팠지만 한 번에 끝내기 너무 위해서 세게 제가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세게 해서 마음을 자 그러면 김혜수 씨 마이크를 잡고 네. 사실 김혜수 씨가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하셨고 뭐 차이나타운에서도 액션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강렬하진 않았거든요. 차이나타운에서는 사실 그 장면이 워낙 강렬해서 제가 이렇게 가야 하는 장면 딱 한 번 정말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가지고 칼만 살짝. 이거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앉아 있고 그분은 근데 여기서는 실제 몸을 많이 써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액션이 많이 여성 액션이 많이 기획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럴 때마다 간간히 들어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저 되게 좀 그 다치는 거 너무 무서워하는 좀 겁쟁이거든요. 완전 쫄보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재밌어도 이건 내가 할 수는 없는 얘기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너무 뒤늦게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이제 얘기나 캐릭터에 끌리면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배우의 욕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번 액션 하면서는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체력과 맷집이 아주 좋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많은 남성 배우들이 액션 영화가 아니어도 액션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해를 못했던 건 남자 배우들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정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굳이 대역하시는 분들이 액션 하시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굳이 자기들이 하고 그러다 다쳐요. 그래서 실제 배우들이 뭐 주연이건 조연이건 공개되지 않은 부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이렇게 뭐 근육이 파열되거나 뭐 장애 등급 받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건 차이나타운 할 때도 느꼈는데 제가 좀 말이 길어져요? 아니요. 근데 차이나타운 할 때 느꼈는데 그때는 특별한 액션이 없다. 마지막에 일영에게 이렇게 그 칼 맞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연기를 오래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몸에서 막 그렇게 피가 많이 나고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입에서 막 피가 나오면서 연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이제 무슨 장치를 하고 특수 장치를 하고 칼이 찔리고 나서 이제 피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선을 그 튜브를 타고 피가 막 차갑게 느껴지고 나오는데 그때 이 배우가 감정을 막 집중하고 있다가 저는 그게 전혀 예상을 하지 않은 물리적인 반응을 겪게 되니까 감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었고 이 입에 그 피솜 같은 거 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피가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맑게 진짜 피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침이랑 섞여서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찌 이렇게 거품하고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가짜처럼 리얼하게. 가짜처럼 그리고 이게 그 피솜을 딱 깨물면 자기들은 잘 아시죠? 이게 달아요. 왜냐하면 진짜 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랑 조청이랑 섞어서 거기 이제 그 식용 색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물었는데 이게 예상처럼 피가 흐르지 않고 이런 거에도 당황을 하면서 너무 달아. 그래서 제가 연기할 때 집중이 먼저 몇 번 깨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면서 이게 액션을 거의 뭐 이제 경험하신 배우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고 받고 그리고 몸으로 익힌 합을 맞춰서 그걸 보여주면서 감정을 연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하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액션은 이것 때문에 또 못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이번에 이제 미혹을 촬영하고 나서는 저도 이제 제가 원했고 그리고 이야기에 끌려서 선택을 했지만 액션 어떡해 이런 생각이 걱정이 아무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어색해 보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충분하게 그 액션 준비를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몸을 이렇게 뭐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막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면 몸이 풀려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액션을 막 이렇게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춤추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저는 생각이 바뀐 게 느와르는 아마 이 영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뭐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아마 이게 액션 영화건 액션 느와르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바뀌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제대로 준비를 더해서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끝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지금 대답을 7분간 하셨는데 놀라운 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김혜수 씨가 얻은 깨달음 저에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또 더 강렬한 르와르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영화가 기획되는 것 자체가 참 드물죠. 예. 그런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들에게도. 작품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배우 우리 김혜수 씨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성균 씨, 예. 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도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네. 사실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크고 작은 부상들이 김혜수 씨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액션이 굉장히 네. 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액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만 총 쏘고 때리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맞거나 같이 여러 명이
뭐 이렇게 패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없고 마무리에 나타나거나 마무리에 정리하거나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예, 힘든 거는 두 분이 다 하신 것 같고 기대도 그 좋을 선배님 것 액션을 같은데. 보고 느낀 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식사를 많이 안 하세요. 조금씩밖에 안 하시는데 작업할 때만 그래요. 평소에는 진짜 많이 먹. 그거 힘들어요. 그 너무 거친 액션을 하시는데 정말 딱 슛만 들어가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 액션의 그 백미는 엣지인 것 같아요. 엣지. 네, 엣지 있는 그 표정과 감정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걸 완벽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액션의 엣지까지 만날 수 있는 영화 미혹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혹의 세 번째 온리원 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혹의 스틸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김혜수 씨와 지금 뒷모습이 이준 씨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가장 우리 김혜수 씨가 기억에 남는 촬영 중에 하나로 꼽아주신 씬인데 이게 어떤 지금 나현정과 최대식의 대립씬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현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후반에는 뭐 거친 액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여자가 업무상 하는 일들은 정말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음험하고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희준 씨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저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희준 씨? 저게 정말 대화만 몇 번 오가는 건데 되게 긴장감이 필요한 씬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또 최대식이 만만치 않은 검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데 감독님 지금 보면 우리 김혜수 씨의 외향적인 모습, 은발이라든지 이런 모습도 굉장히 새롭거든요. 네, 네. 예, 감독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함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이 워낙 그 어떤 스타일의 아이콘이시기 때문에 캐스팅 되고 나서 모든 이미지를 찾아보고서 그냥 한 번도 못 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원초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혜수 선배님께서 이제 수많은 레퍼런스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저 스타일입니다. 나현정의 모습. 네. 좋습니다. 함께 만든 영화 미혹.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스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그 앞에 스틸과는 상당히 지금 느낌이 다른 스틸이 나왔습니다. 이성균 씨와 우리 김혜수 씨의 모습인데 분위기가 좀 미묘한 게 느껴져요. 햇살도 그렇고 아마 두 분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씬이 아닐까 싶은데 이성균 씨, 예, 극 중에서 상훈과 현정의 관계를 관전 포인트로 꼽아주셨죠? 네네네. 예,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 장면은 아마 영화에 저랑 현정의 처음 잡히는 투샷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각자 업무가 있잖아요. 저는 개농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뭔가를 보고하러 왔고 회장님한테, 현정은 또 기획하는 일을 납득해서, 업무를 예. 보고하러 와가지고 차에서 만난 다음에 회장님이 저희가 범죄 조직인데 기업하면서 약간 이미지 세척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엇갈림을 처음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이 그러니까 장면이요? 예, 이게 이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그래 되게 이게 쓸쓸하고 그때 낙엽이랑 어울려져가지고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화창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이 씬을 통해서 두 캐릭터의 지향점들이 느껴지는 네. 그런 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균 씨의 설명을 들으니까 두 분이 약간 정의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스틸 주시죠. 강렬합니다. 약간 이 스틸은 약간 스산한 느낌이 드는데 이희준 씨인가요? 네, 이희준 씨 이 씬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지금 무용수 같은데. 선이 저기 그 핏빛 조교. 수족관에서 김혜수 선배님 캐릭터한테 이제 손발이 묶여서 이제 협박을 받는 그런 씬인데, 저건 촬영하기 전에
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액션을 하기 전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 예. 야, 아니 근데 그냥 강렬한 르와르가 아니라 색채부터 시작해서 미장센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미혹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멋진데요. 자, 우리 이희준 씨의 지금 사진인데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희준 씨도 사실. 네, 저걸 찍고 제가 한 3, 4일은 되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약간 생겼었어요. 어, 실제로 손발을 뒤로 다 묶고, 묶고 예. 물에 약간 코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막 몸부림치다가 제가 액션 중에 휙 몸이 돌아가가지고 진짜 물 속에 딱 잠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되게 연기적인 상황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누구도 컷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 컷은 감독님이 하셨는데 안 하셨군요. 제가 막 진짜 이 손을 겨우 빼내서 딱 나왔는데 그러고 촬영을 끝났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못 느껴봤던 어떤 그런 공포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감독님은 또 이렇게 또 모니터를 보면서 굉장히 리얼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 당연히 계산된 욕인 줄 알고 기다렸죠. 그거 지금 김혜수 씨가 계속 동의를 하고 계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일단 보여주는 액션은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맞는데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연기는 희주 씨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조에서의 손발 묶인 액션,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간에서 거대한 사냥개들과 또 이렇게 대적하는 장면인데 진짜 개들이 왔거든요. 훈련받은 개이긴 하지만 근데 네, 맞아요. 실제 그런 개가 여기까지 오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되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진짜로. 무서웠어요. 제가 개를 갖고 왔어요. 아까 보니까 개농장에 계시던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 미혹은 감독님 장소적인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그 나현정이 속해 있는 그 라떼뜨라든지 개농장이라든지 그 아까 메이킹에도 잠깐 네. 언급이 됐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뭐 이 인물이 뭘 할까를 접근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러다 보니까 현정의 어떤 기능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과 그리고 약간 제왕적인 어떤 위치까지 따지다 보니까 라떼트라는 그 헤어샵을 뷰티샵을 위장한 공간이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뭐 상우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이 인물이 처리해야 될 일은 은밀하고 떨어진 곳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좀 지저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친 공간으로 가게 됐는데 그리고 그 현정이라는 캐릭터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거친 것보다는 점점 세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물이 들어오면서 그게 영화의 어떤 톤을 좀 결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신기한 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세 배우분이 갖는 강렬함과 이 캐릭터들이 서로 얽고 얽히고 얽힌 미혹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도 궁금한데 아마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도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이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언플러그드 바바 김유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저 배우 김혜수 씨께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제 영화 미혹은 여성이 주도하는 액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촬영에 임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현정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영화에서 이제 막 롱코트나 은발 헤어스타일로 좀 파격적이게 변신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스타일링에 대해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작품을 선택하고 이제 배우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는 장르를 의식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캐릭터의 내 외적인 것들의 수위를 정할 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장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극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제가 주력했던 것은 현정이라는 뭐라 그럴까 뭐 영화에서 소개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특수하긴 하지만 현정이 생활하는 하는 일, 생활하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데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녀만의 일상성을 가지고 그녀만의 일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또 그녀만의 그 이를테면 드러내는 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면과 철저하게 감추는 면들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촬영 직전까지. 그리고 이게 뭐 사람들 간의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 욕망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얘기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싸움까지, 잔인한 싸움까지 가게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 인물들별로 감정의 선을 감정의 선의 수위를 또 어떻게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상대 역들하고 또 감독님하고 최종전까지 좀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외적인 스타일링 면에서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시나리오를 보면서 헤어스타일이 먼저 생각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는 사실은 그 헤어스타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중에 감독님이 하필이면 딱 그거를 짚으셨어요. 근데 아마 그게 이게 사실 굉장히 뭐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인데 뭐 디자인 자체도 컬러도 근데 이 역할을 좀 더 특별하게 세팅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자를 좀 더 위장하고 은유된 면을 좀 그러니까 드러내는 장치에 가깝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보여지는 현정의 얼굴, 그 다음에 같은 얼굴이지만 보여지지 않으려는 현정의 얼굴, 이거를 같이 담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게 장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치나 기술적인 면으로도 가능한 거지만 그냥 이 사람 자체에서 그거를 갖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느껴집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 예 중앙 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김주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네, 이성균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미혹에서 그 김혜수 씨 캐릭터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멜로처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같이 붙는 씬이 없어서 많이 아쉬우셨다고 김혜수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어떤 역할로 다시 만나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여성 느와르를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남성 장르의 여자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거 말고 여성 느와르만의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어떻습니까? 다음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면 예, 선배님하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좀 장르의 색깔이 강한 영화를 했으니까 다음엔 좀 더 편하고 일상적인 영화에서 만나면 일상적인. 예, 더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다른 시너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 다른 호흡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영화에서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 역할로서는 멜로나 로맨스 아니면 시켜주시면 많이 안 들어요 요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님 여성 느와르만의 장점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장점일지 뭐 장점이라고 그냥 말해버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작업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그런 생경한 남자 마초성으로 대표되는 장난에 여성 인물이 들어서면서 그 뇌세적인 파무파탈이나 남자인 척하는 어떤 톰보이적인 성향들을 배제하면서 인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되게 섬세해지는 것 같다. 이 캐릭터나 어떤 이야기의 결이나 보여지는 것들의 결이 당연히 그렇게 그 주요 인물이 움직이는 공간을 따라가고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어떤 방식들이 저절로 영화의 톤을 조금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장르 안에 좀 이렇게 생경한 인물들을 던져보면 재밌는 영화들이나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거친 분위기에서도 더욱더 섬세한 모습이 보였고 또 그게 김혜수 씨였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자, 지금 질문을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이희준 씨. 사실 저는 최근에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이희준 씨의 강렬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선택 기준이 참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선택을 하시는지. 네.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기준인데 그냥 보고 가슴이 뛰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김혜수 씨는 거의 지금 TV 보듯이 옆에서 계속 말씀을 그게 좋은 거지라고 하셨는데 이번 미역 최대식 보면서 가슴이 뛰었나요? 네,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막 심장이 뛰었어요. 사실 검사 역할로는 두 번째시잖아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다른 검사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성신문의 강푸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배우 김혜수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계에 좀 남성 배우들이 많이 좀 군집으로 나오는 소위 남성 영화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여성을 원톱으로 내세운 미혹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돼서 그런 미혹이 갖는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수 씨께 미혹이 갖는 한국 영화계에서 현재 미혹이 나오게 된 의미가 궁금하고요. 또 이희준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뭐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등에서 좀 폭넓게 연기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좀 검사 역할을 좀 악역을 새롭게 맡으셨는데 관객분들이 이번 캐릭터를 통해서 좀 어떤 점을 새롭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네. 한국 영화계에도 그렇고 김혜수 씨에게도 그렇고 이 미혹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의식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제 자신이 선택한 작품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죠. 근데 그 의미란 건 결국은 이제 영화 상영이 다 끝나고 완결이 된 이후에 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실제 뭐 그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배우의 현실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이게 결국은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또 유럽의 몇 개국을 제외하고 나서 여성이 독단적으로 극을 장악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데 이런 영화들이 가열차게 나와주고, 그리고 단지 이걸 시스템의 탓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최근에 문소리 씨가 여배우, 그러니까 배우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전혀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이를테면은 뭐 그 실제 본인이 배우로서 겪는 실상과 실제 일하는 여성이 겪는 실상을 자기의 목소리를 담아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시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느바르가 나왔다, 자 해봐라. 이게 이를테면 그동안에 잘 나온 모든 남성의 영화를 뛰어넘어야 너희들은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저희 영화를 좀 잘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도에서 좀 더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관객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모색을 좀 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화술 학원 다니세요? 그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희준 씨. 잘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 조직에서 검사한테 덜미를 잡아서 협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서로 싸우다 보면 정말 선악이 사라지고 서로 살아남고자 싸우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검사 역할이지만 이 인물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 마음을 제일 공감했던 것 같고, 영화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재밌게 보여질 것 같아요. 네. 자,
이준 씨가 하셨던 고민 그대로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리라 믿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질문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 씨부터. 네,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 저희들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애정 어린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용만의 어떤 특별함과 또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이렇게 아침부터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찾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1월 달에 개봉하는데 제가 정말 저희 영화가 11월 달에 개봉하기를 바랬거든요. 가장 어울리는 계절과 그 달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 약간 헛헛함, 약간 뭐 그런 거와 어울리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 씨. 네, 우리나라에 없던 여자가 주인공인 느와르 액션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선배님들하고 행복하게 찍었으니까 그 마음이 잘 전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앞에서 좋은 얘기들은 연기자분들께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전부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 정말 이준 씨는 모든 역할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미용 제작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